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에서 10분의 1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건 처음인데, 네, 오늘 이렇게 거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문처럼 되게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일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와인바를 차리고 운영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10명이서 운영하는 와인바예요. 그래서 혼자 운영해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운영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을지로에서 와인을 팔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는 여기 보이는 이 회사에서 드라마 PD로 일을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제 PD가 됐었고, 일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보통 학생 때는 막 다 하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걔 되게 자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좋아하는 게 이제 일이 되면 그 시간이 다 제 시간이 될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무모한 패기였죠. 근데 뭐 직장 생활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뭐 취업을 했고 어쨌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으니까 막 연예인들이랑 밥도 먹고 어떤 화려한 드라마의 세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고 그런 것보다는 특히 같이 취향이 비슷한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동료들끼리 같이 점심을 먹고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그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중고 집단을 갖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이제 뭐 술자리에서 영화 제목으로 초성 퀴즈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좀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뭐 업무 환경 같은 게 업무 시간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일 심할 때는 뭐 아침 6시에 촬영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길 7시에 촬영이 끝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뭐 25시간 근무를 한 거죠. 두 번만 하면 일주일 근무량, 요즘으로 하면 뭐 주 52시간 근무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막내 PD로 이제 참여했던 드라마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번째 20살이라는 작품이 마지막으로 제가 참여를 했던 드라마인데, 이때가 2015년도 여름이었어요. 요즘 뭐 여름이 올해는 별로 안 더웠던 것 같고 점점 더워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체감상 저는 이때가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작품을 할 때는 감독님이 분명히 드라마인데 영화인 줄 알고 착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배우가 뭐 캠퍼스를 뛰어가는 한 장면 갖고 반나절을 촬영하신다던가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지쳤고,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때 제일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면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했으면은 막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다 뭐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그런 것들을 상상할 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 살아서 공룡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린 마음이 이때도 일을 하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차를 타고 일찍 들어가게 되다가 차에서 누우니까 너무 시원해서 이대로 한 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 달 정도 누웠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진짜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수술을 받고 누워있게 됐고, 원래 그 전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렵게 들어온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퇴사를 한다는 게 막막했는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때가 딱 29살 여름이었는데 이러다가 30대가 되기도 전에 그냥
일하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때는 막연하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제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어떤 패턴이고 어떤 사람이고 저는 막상 회사를 다녀보니까 삼시세끼를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학생 때는 되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그냥 이렇게 급급하게 뭔가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나름 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드라마 작가, 대박 작가를 이루려고 퇴사를 했던 건데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뭐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글을 쓰면 되게 잘 써지고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막상 집에서 혼자 글을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당장 월급이 끊겼다는 거 포함해서 저 때 나이가 제가 딱 30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직장에 들어간 친구도 있는 와중에 저만 뭔가 이렇게 조직에서 나왔다는 그런 불안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소속감과 중거 집단에 있는 것들, 취향이 비슷한 동료랑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내려놓게 되니까 불안함과 그런 외로움 같은 게 더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쓰는 것도 쉽게 되지 않고 불안한 마음만 좀 커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PD를 준비하기 위한 스터디. 그때 우리가 같이 이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는 뭐냐면 그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이후에 어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잘 만든 다큐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갖고만은 이제 인류가 생존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거 말고 어떤 다른 대한 경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이걸 같이 보고 굉장히 또 소소한 감명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아누타 섬이라는 곳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솔로몬 제도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작은 자원과 땅을 갖고 본인들끼리 내전을 많이 벌이다가 많이 죽고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뭔가 우리끼리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로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아로파는 뭔가 사랑, 연대, 그리고 같이 잘 먹고 사는 것을 요약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아로파라고 하면 우리 말에 좀 뭔가 어감이 익숙하지 않은데 하와이로 넘어가면 알로하라는 인사말로 바뀌어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우리가 가끔씩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아로파보다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섬에서는 사람들이 아로파라는 말을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우리는 아로파가 있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걸 보고 다들 취업하고 다시 모였을 때 뭔가 다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PD가 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이제 이렇게 사회를 욕하기보다 어떻게 우리끼리 차라리 새로운 뭔가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들이 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팍팍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좀 우리끼리만은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 나아가서 진짜 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백수인 상황이었으니까 되게 더 솔깃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같이 하자는 그 자체가. 그래서 큰 계획 없이 이렇게 창업이나 그런 걸 꿈꾸기보다는 같이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동네 와인바 치고는 되게 거창하죠. 처음에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던 게 단순히 창업을 저희가 꿈꿨다기보다는 우리끼리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했어요. 자꾸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안 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새로운 경제생활 공동체 건설 목표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아직 뭐 이런 걸 건설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꿈과 나름 거창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정관 중에서 제가 하나를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월급의 10%를 회비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월에 300 버는 사람은 30만 원 내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우리끼리 어떤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또 다르게 내고 뭐 어떤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도 똑같이 받는데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버는 소득에 따라서 10%니까 조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대신 잉여 수익이 나왔을 때는 같이 n분의 1로 배당을 하는 그런 틀을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 중입니다. 저기 뭐 빨간색으로 된 건 아마 개정할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또 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뭐 이렇게 월 1000만 원 벌고 그런 사람이 있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좀 많이 내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여지를 두기 위해서 상한선 40 같은 걸 걸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원래 백수는 5만 원이었는데 너무 5만 원 뭐 이렇게 작다고 느껴져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을지로 이건 처음에 아까 보셨던 문이 맨 처음에 있었던 건데 원래 여기가 인쇄소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제 을지로에서 와인을 팔게 된 이유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뭔가 우리끼리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 좋은데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려면.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여행을 다들 좋아하니까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영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서 뭐 스튜디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저희 수준에서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커피나 맥주, 와인 같은 걸 파는 직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을지로라는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와인을 잘 떼와서 좀 좋은 가격의 와인을 팔면 괜찮지 않을까? 와인도 뭔가 이렇게 커피나 맥주 한 잔 먹는 그런 캐주얼한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너무 벽을 없애고 파는 캐주얼 와인바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런 거예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조금 힘들고 지루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느껴서 퇴사를 했을 때 동네에서 빵집 하나를 내고 싶다라고 퇴사를 했는데 막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그때 저희들이 모아놨던 돈과 여러 가지 뭐 재능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였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와인바가 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꿈을 갖고 그 당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와인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인쇄소가 있었던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뭐 공사 때 아마 나와가지고 회의를 했던 그림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협동조합과 거의 똑같은 운영 방식을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사를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있고 배당 제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을지로 거지들처럼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도 처음에 공사할 때 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차 때부터 저희가 감사하게도 조금씩 가게가 안정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워졌죠. 이렇게 저희끼리 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됐고 을지로란 동네가 운 좋게 많이 알려지고 뜨는 동네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2호점 빈집 비어있는 집이라는 가게를 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노량진 밑술이라는 공간을 열었고 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주도 애월에
게스트하우스까지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요거는 연남동에 퇴사자라는 심야 식당을 열었는데 유튜브를 찍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걸 보여주는 아바타 경영, 구독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좀 독특한 컨셉의 사업장이에요. 저희가 원래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맨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만 하다가 무형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거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시즌 이제는 2까지 아예 외부 조직까지 또 생겨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잠깐 다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그래서 원래 와인바 자체를 운영하는 게 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4년 동안 같은 매장에서 매일 밤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막 40대 50대가 돼서도 여기서 와인만 팔고 있으면 어떡하지? 원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뭔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저는 이제 보통 청년 프로젝트라고 청년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멤버들도 퇴사를 하고 다 나와서 저랑 같이 뭔가 복작복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퇴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뭐 이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멤버들이 하나둘 나와서 다른 가게를 열기 시작했는데 한 2년 3년 동안은 없었어요, 저 혼자밖에. 그러다 보니까 괜히 불안한 마음이, 또 원래 제가 좋아했던 건 이렇게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였는데 자꾸 혼자 일한다는 어떤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좋아했던 콘텐츠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쓰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출판사까지 연결이 돼서 저희끼리 이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 쓴 이야기들, 그런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돼버린 그런 분노의 이야기들을 여기 에세이로 담아서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저와 저희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뭐 같이 일을 하기도, 회사를 다니다가 또 혼자 일을 했다가 또 다시 그룹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혼자라는 키워드가 계속 자연스럽게 뜨고 있고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키워드거든요. 보시면 이제 몇 년 전에 지금도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예능이 한 6, 7년 전부터 나오던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혼술남녀라는 나는 오늘도 혼자 마신다 라고 하지만 결국 만나서 연애를 하는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드는 생각이 하나만 더 먼저 보고 가시면 이거는 유바리 선생님이 쓴 이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좀 두꺼운 책이어서 저도 다 읽진 못했지만 저는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목차 중에 공동체 인간에게는 몸이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결국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혼자라는 키워드가 난무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은 같이 만나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기도 하고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 친구들과의 모임을 하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돌아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실 협동조합에서의 어떤 이사장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있다면 어떤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디서나 지금도 저는 집에서도 어머니랑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싸우기도 하고 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만. 근데 결국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과정에서 대화라는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게 인간이라면 어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나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스파르타 식으로 빡세게 그 학습을 해 갔는데, 다른 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을 좀 배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와인바였던 거고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뭐 장사를 하고 사업장을 차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